이번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의 의미는 주식 쪽에서는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높아진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채권 수익률 좋아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채권 투자에 많이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요.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서고 회사가 부도가 나면 당연히 채권 투자자들은 원금을 잃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가 망했으니까 못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원리금을 보존해 준다 내지는 줄 수도 있다 라는 기사가 어, 나서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어, 합니다. 그건 뭐, 채권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 의미는 차용 증서다. 그리고 어, 유가증권이다. 어,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고 이자가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고 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이자는 매월 또는 약정한 날에 받을 수 있다라는 확정 이자부 증권이 되겠습니다. 이슈가 되는 게 대유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위니아 아, 계열인데 그쵸, 회사가 그쵸. 부도가 나면서 음. 한 회사가 난 게 아니고 뭐 세 개, 네 개 한꺼번에 계열사 네. 다 같이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부도가 난 후에 고의로 이제 법정 관리 신청을 했다. 법정 관리 신청을 하면서 그돈 대한 변제를 안 하려고 일부러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증권 신고서를 가짜로 적었다. 사실이 아닌 걸 적었다라는 건데요. 7월 달에 서류를 공모로 발행을 하면서 증권 신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300억을 조달을 하면서 시설자금 40억, 운영자금 60억, 채무상환 200억이라고 적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찍는 W를 가지고 12회차 BW를 갚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12회차 BW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러면 나는 일단 원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음, 했는데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BW 상환을 하지 않고 다른 계열사에 그걸 줘버린 그리고 채권자에는 그런 사실을 숨겼고요. 이제 증권 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실제 자금의 사용처하고 다른 거죠. 채권자들은 아 고의로 이렇게 한 거고 이미 처음부터 다른 계열사에 지원을 하려고 한 거다. 이건 사기다라고 했고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 회생 신청하면서 14회차 BW는 회수가 불가능하고 거의 불가능하다라 나오고 있고 개인하고 기관 전부 다 이제 돈이 묶여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증권 신고서까지 제출했는데 돈 받은 다음에 그 12회차 상환이 아니라 그냥 부실 계열사인 위니아한테 120억을 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대유그룹이 그렇게 작은 기업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음, 사람들은 요즘 대유의 음,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스트라는 그렇죠. 회사도 채권을 발행을 했고 회사가 부도났는데 사람들 채권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안을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할래? 1번 50은 원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50%는 출자 전환하겠다. 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85%는 지금 줄게. 대신에 15% 면제하자. 세 번째 네. 100%다 줄 건데 분할해가지고 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이거지만 나눠질 거잖아요. 85%는 받고 15%는 봐줄 거냐 아니면 5대5로 할 거냐 뭐 나눠서 받을 거냐 그럼 나눠서 받을 수는 있냐 그런 문제가 음, 생길 거고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회사가 부도가 그렇겠죠. 나고 채권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네. 워크아웃을 하거나 법정가를 가거나 어, 이렇게 되면 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은 100% 보장해 줬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크지 않고 두 그렇죠, 그렇죠. 번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법정 관리를 하건 뭐 워크아웃을 하건 뭔가를 하려 그러면 의사 결정이 필요한데 채권자들이 너무 많으면 의사 결정이 안 되잖아요.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 수가 없으니 그냥 개인들은 그냥 원금 보장해가지고 내보내고 금액 큰 음, 기관들끼리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음. 일반적인 운영 그렇죠. 방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걸 좀 아는 개인들은 이럴 때 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 채권 지금 가격이 이 떨어졌으니까. 대우 같은 경우에 만 원에 발행한 채권이 요즘 한 2천 원 정도에 거래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스트 경우를 봤을 때 1번 안이 5대5였고 2번 안은 85%는 받고 15% 면제니까 그러면 2천 원에 사가지고 8,500원 3배 정도 수익이 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야. 근데 제 예전에 채권자 집회를 이렇게 좀 가봤었거든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기간이. 걸립니다. 예. 그렇죠. 네,
거- 저희가 결국은 저희도 다 받긴 다 받았습니다. 그 채권자 집회해가지고 다 받긴 받았는데 시간이 한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서 지지부진하고 아니면, 거기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투자업계 관련 관계자는 아스트 음, BW 가격이 폭락했을 때 사들인 개인들은 최대 주주가 유암코라는 괜찮은 회사인 거고, 최악의 음, 경우에도 채권단에서 상환할 거라고 믿는 투자자가 대다수다라고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 저 같은 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 망했다라고 뉴스가 떴을 때, 채권 가격이 뭐 천 원, 이천 원 할 때, 그때 음,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뭐 1억씩 넣을 수는 없지만, 일정 그랬어, 부분 그랬어. 그랬어. 오랜 기간 있는 걸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자금이 좀 넉넉한 사람이 뭐 소액으로 하기에는 좀 짭짤한 방법인 것 같긴 한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어, 예전에 HMM이라든지 어, 한진해운이라든지 대우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아,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 큰 회사일수록 음, 뭐 그룹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회사채 좀 큰 회사를 사게 된다 그러면 이름 되면 아는 회사 정도 사면 원금을 떼지는 않는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죠. 몽베리 컨트리 클럽. 골프장 살아날 것 같긴 그래서 하네요. 대우의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대우 같은 경우에 채권 가격이 뭐 1,000원, 뭐 1,200원이 거래가 되다가 골프장 팔아가지고 변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변제해 주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서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채권 가격이 2배 올랐습니다.